볼게요. 30번부터 오늘 33번까지 나갈 거거든요. 오늘 30번부터 33번까지 나가고 26번이랑 29번은 제가 영상으로 보내드릴 거고 오늘 숙제로. 그래서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시험 봐요. 적중. 모든 범위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기억하죠? 교과서 2개 3, 4 2103 1103 6개 그리고 2006은 19번부터 33번까지 들어가져 있는 데까지 처음으로 그 100점 만점으로 시험 보는 거 있죠? 문자 보내는 거 그거 이제 시험 볼 거고요. 서술형 없죠? 서술형 있죠 당연히. 네, 우리 그때 중간고사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21개 객관식 3개 서술형 형태로 만들었고 뭐 당연히 교과서 비중이 적겠죠. 비중 똑같이 했거든요. 교과서 비중 한 20%만 넣었고요. 모의고사 비중을 80% 넣었으니까 한 대까지만 공부 좀 해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33까지만. 네, 오늘 나간 데까지. 오늘 법이 나간 데까지만 들어가져 있을 거예요. 30번부터 바로 갈게요. 너네가 쌤보다 백신을 더 빨리 맞을까? 아니요. 쌤이 아. 빨리 맞아요. 왜 내가 더 빨리 맞지? 저희 항상 원래 맨 마지막에 맞는데 내가 더 늦게 맞을 것 같은데 원래 지금 학생들 맞지 선생님들 더 보시죠. 않나? 2학기 중에 가볼까요? 30번에 봐. 30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림부터 하나 그려드릴 건데 여기 안에 뇌는 요만해요. 그리고 여기 전반적으로는 다 근육이 있죠. 사람이 100%의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 뇌가 에너지를 25%를 사용하고요. 100% 중에서 4분의 1을 사용하죠. 그리고 이제 근육 같은 경우에는 죄송해요. 뇌가 20%예요. 5분의 1. 5분의 1. 그리고 근육이 25%를 쓰거든요. 얘가 4분의 1.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를 뭐 여러 군데에서 많이 쓰겠죠. 뭐 왜냐면 이런 그 이제 조직 안에 있는 기관이 돌아가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100%의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은 근육이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근데 뇌는 20%를 쓴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총 퍼센테이지로 봤을 땐 근육이 25%니까 가장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뇌는 20%니까 얘랑 비교를 했을 때는 근육이 훨씬 더 많은 이제 에너지를 쓰는데 저 밥 먹고 와서 잘 때까지 있다. 그래. 근육이 25%고 뇌가 20% 정도 쓴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을 때 그때 그냥 근육은 훨씬 더 많이 쓴다고 생각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전 근육에 다 근육이 있고 뇌는 요만해요. 요만한 게 20%를 쓰는 거라니까? 그렇잖아? 근육은 다 있잖아. 걔가 20%, 25%를 쓰는 거랑 머리가 20% 쓰는 거는 얘가 굉장히 비싼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잡아먹는 기관?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사실 뇌가 없으면 우리는 사실상 시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죠. 우리가 모든 대사 활동과 의사적인 활동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거는 뇌가 관장을 하잖아. 그러니까 뇌는 굉장히 비싼 기관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기관이다 라는 걸로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볼게요. 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무게의 겨우 2% 정도를 메이크업, 차지를 하거든요. 차지하다, 비율을 차지하다라는 식으로 썼을 때 같은 뜻으로 쓰실 수 있는 거는 account for이에요.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그러거든요. account for. 그럼 예를 들어서 50kg라고 하면은 얼마인 거지? 2%. 1kg인 건가? 그쵸? 뇌무게가 한 1kg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kg 요만해. 이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제 이 뇌가 요 정도 2% 정도의 차지를 하지만 거의 에너지의 20%를 사용을 한다. 라고 들어갔죠. 여기서 그래서 지금 요런 거 이게 니네가 문법이 세 문제가 나오잖아. 세 문제 중에서 항상 이렇게 밑줄 쳐놓고 이 중에서 틀린 거 뭐냐고 물어볼 건데 얘랑 스위치
둘 다 브레인이 주어기 때문에 단수로 수일치 시켜줬어요. 한 2% 정도 차지를 하고 20% 정도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갓난아기 같은 경우에는 65%나 뭐뭐나 한다라고 자그마치라고 해석하거든요. 노레스텐을. 근데 갓난아기 같은 경우에는 65%나 사용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같은 경우는 20%그 뇌를 사용하는데 갓난아기 같은 경우는 100% 중에서 65%의 에너지를 뇌가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시 가리키는 건 뭐라고 말을 하는 게 맞냐? 이것이 65%나 한다는 거잖아. 그럼 뭐라고 쓸래? 뇌 뒤에 가야 돼. 네, 뇌의 사용 에너지가 65%나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대치 Y는 뒤에가 결과야.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베이비들이 맨날 잠만 자는 거야. 대부분 이제 갓난 애기들은 한 20시간 자는 거 알아? 진짜 잠만 자. 계속 잠만 자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잠을 잔단 말이지. 왜 그러냐면은 이유를 바로 뒤에서 설명을 하나 해주는데 그들의 자라나는 뇌가 댐을 이그저스트 시키는 거거든. 주어가 동사 목적어를 소진시킨다라고 하잖아. 이그저스트를 동사로 썼을 때. 그러면은 이제 댐이 가리키는 게 누구야? 베이비죠. 뇌가 베이비를 소진시킨다고. 뇌가 너무 성장하느라 에너지를 막 엄청 쓰니까 그러니까 애가 잠만 자는 거야. 에너지를 너무 쓰니까. 힘들어서 자는 거야.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얘들이 막 계속 성장 중이니까 뇌가 막 성장 중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잠을 계속 자게 된다. 왜냐면 얘들이 65%나 뇌가 쓰니까. 뇌가 에너지를 65%나 쓴다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또 뭐도 가지고 있냐?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럼 얘가 주어야. 베이비는 잠만 잔다. and 그리고 have 베이비는 가지고 있다. 목적어를. lot of body fat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body fat은 지방이잖아요. 지방을 많이 갖고 있다. 니네 애들 팔 봤어? 갓난 애기 팔 이렇게 생겼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막 포동포동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body fat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왜 그러냐면은 when needed 필요할 때 에너지 보유량이에요. 리저브는 여기 on이라고 붙었으니까 에너지 보유량을 사용하기 위해서 목적이야. 여기 투부정사는 걔네들이 필요할 때 에너지 보유량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바디팻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그 지방이 가장 많은 에너지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 뚱뚱한 애들은 한 일주일을 아무것도 안 먹으셔도 사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지 모르세요? 에너지가 그만큼 보유량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기들이라서. 근데 갑자기 그냥 애기들 얘기를 한 거긴 한데 2에서 3 정도는 그냥 뭐 예시를 애기로 든 거고 그만큼 뇌 사용량에 좀 더 초점을 둔 거긴 하거든요. 뇌 사용량이 베이비는 굉장히 많아. 일반인보다도 많아. 그쵸? 여기까지 괜찮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육 얘기를 여기서 4번 5번에서 근육과 뇌를 비교하거든요. 4번 5번의 근육을 한번 보니까 근육 같은 경우는요 유주 사용을 하는데 우리 에너지 중에서 심지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거든요. 그게 이제 대략 about 요 정도로 이제 이게 이꼴이에요. 동격이고 쿼터는 4분의 1이니까 25%죠. 전체 100%의 에너지 중에서 25% 정도 대략 정도 되는 그 에너지를 사용을 한다. 그러나 we have a lot of muscle. 우리는 뭐가 많다? 근육이 많다 이거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근육이 많고 많은 만큼 에너지를 쓴다는 거야. 많고 그만큼 에너지를 쓰는 거지. 이렇게 쓰는 건데 뇌는 이렇게 조그만한 게 그렇게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약간 무슨 느낌이냐고 보시면 되냐면 외제차 느낌이랄까? 원래 외제차가 기름값이 많이 들잖아요. 하지만 예쁘죠.
예쁘고 멋있고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얘가 머슬은 우리 전체 몸에 근육이 다 있는데 4분의 1 정도의 에너지를 쓴다. 더 많이 쓴다.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말해주죠. 근데 사실상 단위당으로 봤을 때 물질 단위라고 하죠. 이게 물질 단위고 물질 단위 당으로 봤을 때 뇌가 사용한다 바이팔은 비교급 강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다 than 뭐보다 그 어떤 our other organ이요. 다른 모든 조직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다. 단위당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간 거고요. 쉽게 생각했을 때 아까 제가 50kg로 예상을 얘기를 드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1kg이 뇌무게인데 얘가 25%를 쓰는 거랑 다음에 50kg라고 했으니까 대략 뇌 무게 빼고요. 뇌 무게 빼고 근육이 다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50kg가 다 근육은 아니겠죠? 대략 한 30kg라고 해보죠. 30kg가 근육인데 얘가 20% 쓰는 거랑 얘가 20이네요. 왜 이렇게 얘가 20 얘가 25 이렇게 봤을 때 1kg가 20% 쓰는 거랑 그 30kg의 근육을 갖고 있는 사람이 25% 쓰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뒤에 얘기를 하거든요. That means, that이 가리키는 건 5번 문장 자체를 가리키는 거고 그래서 이 말 단위당의 물질 단위로 봤을 때는 뇌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쓴다 라는 건 means 뭘 의미하냐면 뇌가 가장 비싸다는 걸 의미하다. 비싼 조직이라는 걸 의미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6번과 7번을 함께 합쳐가지고 별표를 하나 쳐놓고 이게 진짜 말하고자 하는 주제거든요. 뇌는 우리 조직들 중에서 가장 비싼 조직이긴 하지만 또한 놀랍게도 efficient한 존재다 라고 들어가져 있죠. efficient라는 거는 뭐냐면이 효율적인이라고 하거든요. 에너지를 정말 많이 쓰기는 하지만 정말 효율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를 제가 다른 단어로 하나만 같이 쓸 건데 똑같이 이거 에너지 컨슈밍이라고 하나 써주시면 돼요. 에너지 컨슈밍이 뭘 것 같아? 에너지를 컨슘 많이 소비하는 많이 소비하는 하지만 efficient라는 제가 효율적이라고 했으니까 effective 하든가 effectual 하든가 그리고 이제 8번이랑 9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왜 안 돼? 뭐야? 네, 8번이랑 9번 같은 경우에는 뇌의 대단한 효율성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고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의 뇌 같은 경우에는 요구한다. require 대략 한 400 칼로리 정도가 요약하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400 칼로리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략 어떤 거랑 똑같은 정도냐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도랑 똑같거든요. from 어디에서? 블루베리 머핀에서. 그럼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블루베리 머핀의 칼로리는 몇일까요? 400kcal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블루베리 머핀 하나만 먹으면 뇌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로 이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럼 한번 네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try ing는 시험 삼아 한번 해보라는 거죠. 너의 노트북을 24시간 동안 머핀으로 한번 돌려봐라. 운영해봐라. 안 될 거지 당연히. and 그리고 한번 볼래? How far you get? 네가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몇 시간에 그렇게 돌릴 수 있는지나 한번 지켜봐라. 당연히 머핀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랩탑은. 우리의 뇌는 랩탑으로 돌아가지 400kcal 머핀 하나로 돌아가지만 여기 이 랩탑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랩탑에 예시를 든 이유야. 랩탑에 예시를 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뇌의 대단한 효율성을 예시를 들고 싶어서 뇌는 블루베리 머핀 하나로 돌아간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이 예시를 든 거는. 그래서 뇌의 효율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 문장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선은 제목부터 한번 보죠. 요거 하나만 딱 써주시면 돼요. 두 번째 거. 해석 좀 해주라 해거나. 뇌 에너지 우리의 뇌. 우리의 뇌는 점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효율적이다. 네,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효율적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 단어와 요 단어가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끝입니다. 네, 요 단어. 야, 이 문장에서 네가 만약에 생각을 해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문장 삽입을 한 문장을 문장 삽입을 내고 싶어. 그럼 넌 뭐 어떤 문장을 삽입할래? 생각해봐. 7번이지. 잘하셨어요. 그러나 가장 효율적이다 가 딱이죠. 여기 이거 들어가게. 왜냐면 되게 비싼 기관이야. 그러나 완전 효율적이야 라고 하는 게 딱이죠. 잘하셨어요. 가도 돼요. 다음에 31번으로 갑니다. 봐. 니네 제약회사가 돈 개 많이 버는 거 알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제약회사가 진짜 돈을 많이 벌어. 니네 뭐 되면은 제약회사가 삼성보다 제약회사 더 많이 버는 거 알아? 아니 너 이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쌤이 아는 분이 제약회사 이사거든요. 외국계 제약회사예요. 근데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 특징이 뭐냐면 근무가 굉장히 플렉서블해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율 출근제 막 이런 거 있고 그런 게 되게 가득하거든요. 이런 회사가. 근데 이분이 여자분이셔. 근데 되게 이사가 빨리 됐죠. 왜냐면 나이가 별로 안 되셨거든요. 30대 중반밖에 안 되셨어요. 근데 이사야. 대박이죠. 근데 지금 아마 제가 대충 아는 거거든요. 대충 아는 거는 연봉이 1억 후반대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30대 초반대부터 받으셨어요. 대박이지? 제약회사는 원래 돈을 좀 많이 벌거든? 네, 근데 그래서 내가 제약회사 같은 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쌤이 하나 봤는데 희귀병 치료약을 하나 받는 거야. 어떤 회사가. 그거 이번에 뉴스로 나왔더라고. 근데 그게 1회를 접종받는데 27억인가? 한국 돈으로 1회를 맞는데. 근데 맞으면은 솔직히 나아지긴 한데. 근데 27억이래. 근데 야 돈 없으면은 우리 애가 희귀병에 걸렸는데 이 제약회사 개새끼들이 진짜 이거 좀 그렇잖아. 솔직히 이거는 약간 나는 사회적 이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 특히나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백신 가격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백신 가격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진짜 작정하고 높게 했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못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왜 하냐면은 오늘 이제 하게 될 건데 대부분의 이런 제약회사들이 신약 같은 걸 만약에 나올 거야. 당뇨병을 완전히 치료하는 거라던가 탈모약을 만들었어. 탈모 치료야. 탈모는 진짜 니네 좀 있으면 한 30대 40대 되면 탈모 이제 걱정하기 시작한다고 남자애들. 근데 어쨌든 간에 신약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자 할 때 이 신약은 무조건 한번 임상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험 결과에서 괜찮다라는 그걸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보잖아요. 그럼 이런 신약 같은 거 실험을 할 때 이 실험을 하는 실험실에다가 제약회사가
부탁을 하겠죠. 실험실에다가 조금 이제 해주길 바란다라고 이제 부탁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요 신약이 통과됐어? 그러면은 제약회사는 떼돈을 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이 제약회사가 요 실험실에 로비할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결과만 좋으면 내가 떼돈을 버는데 요 실험실에다가 우리 신약 좀 괜찮다고 말해주면 안 돼? 라는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 제약회사와 실험실을 하는 이 실험자가 있겠죠.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 이 사람과 이 사람 간에 이득관계가 있으면 되냐 안 되냐? 안 돼. 실험 결과가 좋았을 때 예를 들어서 실험 결과가 좋았어. 그럼 이 제약회사에 주식 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신약이 잘 되면 주식이 막 2배, 3배 올라요, 여러분. 그럼 그쪽 실험실에다가 그 실험을 맡기면 안 되죠. 왜냐? 실험의 결과가 믿을 수 없게 돼버렸거든. 무슨 말인지 암? 그럼 얘랑 얘는 서로 간에 이득관계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험의 결과를 바라볼 때 이 실험을 진행한 사람이 이득을 받지 않았는지 정당한지 공평한지를 알아보아야 돼요. 그래서 실험을 항상 바라볼 때는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는 대충 하셨죠? 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누군가 사이언티스트의 파인딩, 결과죠. 과학 결과예요. 결과를 읽어낼 때 그때 또 꼭 뭐 해야 된다? 이 부분 중요하겠죠. 크리티컬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비판적으로. 비판적 평가의 예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지. 요 실험은 레코디드 기록이 되었는가? 듀링 언제? 동안인지 아니면 애프터인지, 실험 동안에 기록된 건지 실험 다음에 기록된 건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야. 다음에 요 결론은 일리가 있는지, 결론이 일리가 있는지를 또 한번 바라봐야겠죠. 다음에 요 결과가 반복될 수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A는 B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왔으면은 매번 똑같은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돼. 이때는 다른 결론 나오고 이때는 또 다른 결론 나오면 그럼 안 되거든요. 매번 같은 결론이 나오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다음에 정보의 근원 출처가 릴라이어블 한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 정보의 출처가 지금 믿을만한지, 신뢰성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신뢰성이 있는, 믿을 수 있는 이라고 만약에 쓸 거면 뭐로 쓸래? T로 있는데. 그렇지, trustworthy. 그러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내용상 이것도 돼. accurate. 정확한지. 그 출처가 정확한지. 그리고 또 should also 또한 뭐도 물어봐 줘야 되냐면요. 이 과학자 그룹인데 어떤 거냐면 이 실험을 진행하는이라고 쓴 거예요. 진행하는이라고 분사로 쓴 거고, 이 실험을 진행하는 바로 그 과학자 그룹들이 was 뭐한지, unbiased 한지, 인지 아닌지도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야. unbiased는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 뭐라고 해석할래? unbiased. 해석 뭐야? 치우치지 않는 거 공평하냐? 완전 청렴 결백하냐 이거야. 실험자가 청렴 결백한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야 내가 한 1억 줄게. 우리한테 좋은 결과 좀 주면 안 될까? 솔직히 말하면 그런 말에 안 흔들릴 사람이 어딨냐? 흔들리긴 하잖아. 그래서 공평한지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공평한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fair한지.
또는 impartial한지 이거 진짜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impartial이 공평한이라는 뜻이니까 단어 좀 알아놔. unprejudiced 얘도 이제 편견이 없는 이라고 해석을 하죠. 혜건이 일어나서 들어. 너 힘들잖아. 일어나서 들어. 무슨 식으로 아니야, 너 힘들어. 괜찮아? 힘들잖아. 일어나서 들어. 같이 껴서 들어. 네,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애가 공평한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 과학자들이 괜찮은지. 그럼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써야 돼. being unbiased 하다라는 건 means 뭘 의미하냐면 요 뒤에 거가 바로 나오죠. 이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공평하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you have 네가 뭐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스페셜 인터레스트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스페셜 인터레스트라는 거는 뭐로 해석한 거야? 이거 명사거든요. 이익이요. 특별한 이익. 특별 이익이 없어야 돼. 무엇에 있어서? 이 실험의 결과에 있어서. 신약이 통과됐어. 그럼 나는 뭔가 커미션이 떨어져. 신약이 통과되면 커미션이 떨어져. 그러면 안 되죠. 신약이 통과가 되든 신약이 통과가 안 되든 나랑 별 상관이 없어. 그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실험자는 무조건.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제약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어. 그럼 안 돼요.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고 주식이 내려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나는 이해관계자가 되는 거야. 이해감? 신문 좀 봐. 내가 하는 말 다 이해하지. 단어 같은 것들. 신문 많이 봐. 한글의 문제라니까. 비문학을 많이 보든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실험의 결과에 있어서 특별한 이익이 너는 없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로 이제 제약회사 얘기를 해주는 거야. 만약에 제약회사가 pay for 지불한 거야. 실험에 대해서. to test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겠지. how 형용사 주어 동사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게 where는 부사잖아요. 이거는 형용사랑 부사랑 둘 다 되는데 대신 어순만 how 다음에 형용사 부사 그리고 주어 동사 요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어순만 기억해 주시고 work만 볼게요. work가 자동사고 효과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일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새로운 새 상품이 신제품이죠. 신제품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마 실험에 대한 돈을 지불할 거예요. 원래 실험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실험에 이제 대한 돈을 제부를 했어. 그러면 뭐가 있게 되는 거냐면은 특수한 스페셜 인터레스트가 연관되게 되거든요. 왜냐면 드러그 컴퍼니 같은 경우는 프로핏, 이득을 얻게 될 거예요. 이득을 얻다. if 뭐뭐 하면이요. 뭐 하면? 이 실험이 쇼우스 보여주면요. 그 신제품이 효과적이라는 거를 보여주면 무조건 제약회사는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실험 관계자와 제약회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더가 들어가는 거는 그 실험자들이라고 할 거거든. 그럼 그 실험자들은 그 실험에 돈을 받은 애들이야. 실험에 돈을 받은 애들은 그러면 오브젝티브 한 거야 안 한 거야? 객관적이지 못한 거야. 돈 받았잖아. 네. 객관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제가 변형해서 좀 써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객관적이지 못하다. 오브젝티브랑 같이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요거 될지 안 될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뉴트럴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단어 씨. 이 새끼들 단어 봐라. 씨. 이거 중립적이냐는 뜻이야. 이거 괜찮아. 이 실험자들은 중립적이지 못한 거기 때문에 괜찮죠? 네, 이거 맞아요. 다음에 아까 공평한의 뉘앙스만 다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이거 똑같은 거기 때문에 똑같이 안 써요. 공평한이 다 들어가시면 돼요.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실험자들은.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만 조금 더 변형한 거를 보여드릴 건데 이거요. have no choice but to
B 서브젝티브. 혹시 이거 해석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have no choice but to. have no choice but to. 뭐뭐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have no choice but to. 투부정사 할 수밖에 없다. 선택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얘네 이 실험자들은 서브젝티브 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서브젝티브는 무슨 뜻인데? 니네 뭐해? 서브젝티브는 무슨 뜻이야? 주관적인. 객관적인의 반대말은 주관적인이잖아. 이 실험자들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괜찮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많이 돼요. 그러므로 여기도 중간에 들어가야겠죠. 5번 봐. 요 실험에서는 아마 이 드러그 컴퍼니가 이득을 얻을 거야. 실험에서 요 신약이 효과가 있다라고 만약에 나오면 아마 제약회사는 돈을 벌겠죠. 그러므로 그 실험자들, 즉 돈을 받은 실험자들은 절대 객관적이지가 않아.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돼요. 내용상의 이해. 그리고 they. 그러면 아마도 뭘 할 수도 있을 거냐면은 they가 가리키는 건 그 실험자들이에요. 그 실험자들은 뭐 할 수도 있냐면 ensure 보장해 줄 수도 있어. 결과가 긍정적이고 긍정적이라고 보장할 수도 있거든. 결과를 되게 좋게 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실험 결과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는 benefit. 누구에게 이득을 줄까? 얘가 동사 1번. 얘가 동사 2번. 실험 결과는 긍정적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실험 결과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냐면 제약회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괜찮죠? 그러면 마지막 뭐 할 때? 결과를 평가할 때. 그러니까 실험 결과에 대해서 네가 생각해 볼 때 think about, 생각해 보라는 거야. 뭐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편견이나 편견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어떤 편견이야 이거는? 있을 수도 있다는 거. 프레젠트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존재하는. exist로 그냥 쓰셔도 돼요. 존재할 수도 있는 편견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또는 선입견. 같은 거 써줄게. 명사용으로. partiality, prejudice, leaning. leaning이 뭔지 아냐? lean이 뭐게? 동사로 썼을 때. 니네 단어 아는 거 하나도 없는 거 아니지? 단어를 진짜 어떡할래 진짜 2학년 때. 아 진짜 단어 좀 빡세게 좀 해라. 린이 뭐냐면요. 제가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요. 린이 기대다란 뜻이거든요. 이게 벽처럼 생겼잖아요. 아 얘가 이렇게 기댄다고. 리닝 기대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기대다가 편견이지? 라고 생각하셔야겠지 않겠죠? 한쪽에다가만 기댄다고. 그러니까 그게 편견이죠. 가운데서 하는 게 아니라 한쪽 편을 들어준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편견, 선입견이라는 뜻이 있는 거야. 요 세 개. 다음에 결과를 평가를 내릴 때 또는 뭐 인지할 때 요런 뉘앙스로 쓰시면 되는데 평가를 한다라는 뉘앙스는 사실 조금 더 있거든요. E로 시작하는 평가하다가 있어요. 알 것 같은데? estimating. 알잖아. 다음에 E로 시작하는 또 평가하다. EV. evaluating. 좋아. 요게 이제 또 평가 내리다. 평가를 내릴 때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주제 안 써놨네. 주제 옆에다 쓸게요. 하나. 예를 들어서 뭐가 더 괜찮을까? 이거를 할래. 하나만 쓸게요. 어차피 필기본에 다 써져 있으니까.
What is needed to analyze the result? 이거 있잖아. 니네 답을 생각해봐. 두 단어로 생각해봐. 할 수 있어. 이게 뭐야? 이거에 대한 답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네가 생각해봐. 이거를 읽었을 때 우선 질문이 무슨 뜻이냐? 무엇이 필요하냐? 뭐 할 때? 결과를 분석할 때 뭐가 필요하냐? 한글로 먼저 생각해. 뭐가 필요해? 결과를 분석할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는 거야? 이거 제일 첫 줄에 있다. 결과를 분석할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비판적 생각. 비판적 생각. 써. 그럼 뭐로 써야 돼? critical thinking. 요게 필요한 거죠. 네.